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혼자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가족, 회사, 동호회, 그리고 팀, 공동체, 협동조합 등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이 무리들이 잘 살아가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 퍼실리테이션의 세계를 알아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팀장과 퍼실리테이션 편입니다. 네. 팀장과 퍼실리테이션.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팀장님은 팀을 이끄시는 분이고, 팀은 대체로 물론 한 명의 팀원을 데리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 명의 팀을 이끌고 있죠. 그러면 그 여러 명의 무리, 그 집단, 그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가려면 거기에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맨 먼저 어저께에도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팀장인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팀장으로서 무엇을 하면 좋으냐, 이런 이제 문의를 해오신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것이 뭐냐면 팀 정체성에 대하여 회의 또는 워크숍을 좀 개최해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팀의 정체성을 그 만드는 과정에 이제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보면 팀원과 팀장 간에 그 팀의 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그것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동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문의해 오는 걸 보면 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팀원들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팀원들을 만나보면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팀장님은 이제 팀장이 바라보는 세상이 있고, 팀장님은 그래도 조직 안에서 상당한 시니어의 그 레벨에 있으신 거죠. 경험도 많으시고, 또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40대 어떤 이후에 그런 그 삶의 정리도 많이 되어 있고, 또 가족들과의 상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들어온 팀원들, 신입사원들이나 또는 이제 앞날을 높이 꿈꾸고 있는 어떤 과장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의 생각하고는 이게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도전성에 있어서 좀 더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정한 바대로 어떤 영역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얼만큼 더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조용하게 주어진 일만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쯤은 팀원과 함께 자리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 팀은 곰과 같은 팀이다, 우리 팀은 호랑이 같은 팀이다, 또 우리 팀은 뭐 람보르기니 같은 팀이다, 이런 식의 어떤 정체성을 정의해 가는 것. 제가 꼭 반드시 그런 걸 이렇게 가져와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해도 좋고, 또 이렇게 상징물로 정의해도 좋고, 우리가 일하는 모습이나 스타일이 이런 게 맞는 것 같다, 이걸 이제 정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팀의 구성원들이 이제 결속이 생기고 결집이 생기고, 그래서 팀이 원하는 바 또는 목표로 하는 바를 잘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정체성을 만드는 거는 또 다른 편으로 표현을 해보면 미션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건 이제 팀의 업무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아까 정체성은 약간 스타일에 관한 거라고 한다면, 미션은 그 업무의 본질을 생각하고 우리 팀이 다른 팀에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내려는 거냐, 이것에 대하여 동의를 팀원과 함께 했을 때 그 팀은 훨씬 더 역동적인 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을 새로 만들었을 때, 팀장님이 새로 갔을 때라거나 또는 팀의 몇 명이 이렇게 인사발령이 나서 새롭게 꾸려졌을 때, 그럴 때에는 한 달쯤 지난 시점에서 이런 팀의 정체성과 미션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그걸 확인하고 정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목표 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팀은 팀마다 어떤 목표 또는 비전 이런 걸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은 목표가 있을 때가 목표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대학을 입시를 위해, 그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영어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또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또는 전화 영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3년 후에는 뭐 어디 이탈리아 여행을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열심히 돈을 모으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사람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우리의 경험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팀의 목표에 대하여 구성원과 함께 모여서 우리 목표가 어느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팀장님이 스스로 정한 것 또는 위에 이제 임원들이 정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우리 팀에게 전달하는 이제 그런 역할 정도를 했다면, 오늘날에는 좀 더 수평적이고 또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팀원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그 목표의 타당성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정해가는 팀장이 된다면 훨씬 그 성과도 내고 또 구성원들에게 어떤 신뢰와 지지를 받는 그런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 역시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과 지표를 설정할 때에도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하겠죠. 성과 관리나 성과 평가는 이제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제 성과 관리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는데, KPI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죠. 뭐 예를 들면 그 공무원이 이제 산불을 그 방지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다 그랬을 때 KPI를 무엇으로 정해야 하는가? 네, 그러면 산불 발생 건수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산불 그 감시를 위한 순찰 건수로 정할 것이냐, 이게 이거로 정할 거냐 저거로 정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장단점이 교차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 지표도 그 하나가 완벽한 지표가 될 수 없고, 여러 개의 지표를 놓고 토론을 하고, 그러니 일정한 한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지표를 선택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KPI에 대하여 다른 사람 것도 비교하고 내 것도 제시하고 또 내 것을 다듬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개의 조합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KPI 셋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KPI도 이렇게 찍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해서, 그리고 지난해에 KPI를 A로 했었는데 지난해에 경험을 해보니까 그 KPI가 주는 어떤 한계가 있더라. 그러면 올해 어떻게 또 디벨롭을 해볼까? 뭐 이런 일련의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퍼실리테이션이 이렇게 적용되면 훨씬 더 바람직한 KPI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는 이제 팀 업무 분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이 이제 전체 업무가 있고, 그것을 이제 태스크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태스크별로 나누었을 때, 팀원들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서 논의하기 전에는 각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좀 쉬운 일을 맡아야지. 나는 또 표시가 잘 나는 일을 맡아야지. 아니면 나는 또 뭐랄까 이렇게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맡아야지, 뭐 등등. 사람들은 뭐랄까 약간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한 자리에 또 모여서 우리 전체 태스크가 이만저만한 것이 있고, 우리 이 팀원들이 뭐 A, B, C, D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해서 눈에 보이게 걸어놓고 벽에다가 잘 이렇게 펼쳐놓고, 그리고 그 하나씩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게 하면 훨씬 더 공정한 그런 업무 분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업무가 있으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업무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놓고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바라보겠죠. 5명, 6명이 이제 그 업무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거는 가져가기 싫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 이제 팀장님께서 퍼실리테이터로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업무는 우리 팀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가요?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가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면 이제 그 업무는 버리면 되는 거고요. 꼭 해야 된다면 누군가 해야 될 것 같군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정해가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라고 각자 생각을 하다가, 이게 나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나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누군가 권유를 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해보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져왔던 이 업무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줘야만 그 양에 있어서 적절할 것 같다. 그런 이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업무가 어떤 점이 걱정돼서 그러는지, 또 팀장님께서 퍼실리테이터로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걱정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가져가기를 꺼려하는 건지 좀 말씀해보자. 이렇게 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게 도저히 내 역량으로 이걸 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해봐야 이건 KPI에 도움이 안 된다든지,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논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이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업무 분장은 모든 팀원들이 동의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세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장님께서 퍼실리테이션을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팀원 간의 기대 관리입니다. 팀원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타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대가 있는데, 이게 타인은 실은 그 기대를 잘 모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팀워크가 발휘되면 좋을 텐데, 그 업무 협조가 이제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로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은
뭔가 ABC라는 정보가 있어야만, 그리고 그것이 이제 B에게서 와야만 내 업무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B는 그 ABC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A와 B 사이는 뭔가 이 껄끄러움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좀 서로가 지지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팀장님은 각 팀원들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를 써보게 하고, 실제로 아까 그 업무 분장할 때 그렇게 전체가 다 업무를 나열해 놓고 공개적으로 업무 분장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팀의, 같은 팀이지만 그 다른 팀원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팀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는 나는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 나를 이렇게 대해주세요,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어떤 요청, 저는 이럴 때 일을 잘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이제 와서 그 사람에게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 이것 좀 이런 정보 좀 주세요, 저와 일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Y 차트나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가 자신의 기대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고, 타인의 기대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팀원 간의 이제 업무가 훨씬 더 잘 공유될 수 있고 협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팀장이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는 이제 정체성이나 미션을 만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팀의 목표를 설정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 지표 KPI를 설정할 때, 그리고 팀 업무 분장을 할 때, 그리고 팀원 간의 기대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큰 틀에서 5개 정도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팀을 학습 조직으로 이끌고 싶다, 팀을 학습하는 팀으로 이끌고 싶다. 피터 생게가 이제 학습 조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팀 학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오늘날 대부분의 업무는 혼자서만 이렇게 일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런 업무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협력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그럴 거고요. 또 일반적인 업무더라도 예를 들면 신제품을 만든다거나 또는 신제품을 런칭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뭐 이랬을 때 다 팀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또 결정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도 학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그것을 리뷰하는 과정도 이제 팀 학습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때 퍼실리테이터로서의 팀장님은 이제 그 학습에 필요한 적절한 이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야지 왜 저렇게 했어 라는 책망이나 꾸중을 하는 리더가 아니라 우리가 이번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거나, 우리가 이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아쉬움을 만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라든지, 그렇게 해서 팀이 이제 학습하는 팀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팀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퍼실리테이션 기술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은 이제 팀 내에서 팀원들이 협력이나 협업을 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팀과의 협업을 할 때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팀과 협업을 할 때 그 다른 팀의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해주면 좋지만, 또 팀장인 내가 퍼실리테이션 할 줄 안다면 그 다른 팀과의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죠? 팀의 기대, 그 프로젝트 팀에 참여한 다른 팀의 사람들도 그들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각 국면별로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국면마다의 그 데드라인이 언제인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데드라인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아웃풋, 산출물들은 서로에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역시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량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팀원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뭐 지금처럼 이제 해온다면 팀원 간의 갈등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전적인 스타일로 팀을 이끌어 왔다면 아마 누적된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해내는 데 있어서도 팀장으로서의 그 퍼실리테이션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팀원과 개별적인 상담이나 대화를 할 때에도 퍼실리테이션을 많이 해오신 분은 그 대화의 스킬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담, 대화 등을 해나가는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이제 퍼실리테이션이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좀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한 20분 남짓 이렇게 시간을 써서 팀장과 퍼실리테이션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몇 분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 보이지 않아서 네, 그래서 네, 요 댓글에다가 한번, 네, 여기 와 계시군요. 네. 네, 질문을 하셨군요. 만약 우리 팀이, 조직 개편으로 사라진다면 담당 임원에게 왜 우리가 필요한 팀인지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 질문 되게 좋은데요. 한 가지 좀 개선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 우리가 임원한테 설득되는 그런 것으로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까? 라는 퀘스천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팀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우리 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이제 우선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 팀장이 내가 생각하는 그러면 정체성은 무엇이고, 또 회사의 뭐 사장님이나 고객이 생각하는 우리 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 정해갑시다. 뭐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굳이 코멘트를 드릴 필요는 없는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코멘트를 드리게 됐네요. 네, 그런 약간의 변화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무자와 퍼실리테이션의 관점은 그 실무자 때 열심히 퍼실리테이션을 배워두면 이제 팀장님 역할을 되게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팀장이 되기 전에 팀원으로서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련하지 않으면 팀장이 되어서 결코 이 퍼실리테이티브한 팀장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팀원으로서, 실무자로서 퍼실리테이션의 역량을 경험하고 시도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장들께서 팀원들이 이 퍼실리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담당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그럴 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요. 그때 그 프로젝트 팀이든 또는 그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에서 꼭 직급이 높은 사람이 회의를 주재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도 깨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퍼실리테이터로서 어떤 실무자도 자기가 어떤 맡고 있는 그런 업무에서 그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채팅창이 조용하셔서, 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방송 사고 날까봐, 지금 사람이 들어와 계신가요?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없었고, 내심, 무슨 일이지? 혹시 방송이 안 나가고 저만 혼자 이야기하고 있었나 하는 걱정도 했는데, 많이들 와 계셨군요. 네. 네. 질문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고 그 판단을 내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임파워링 리더십과 FT. 네, 이거 앞으로 주제로 다룰 거예요. 임파워링도 굉장히 큰 주제여서 다룰 거고요. 퍼실리테이션을 하면 상당 수준 저절로 이제 임파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파워링에 있어서 이제 버벌 퍼시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은 그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들의 의견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설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팀장의 그 버벌 퍼슈에이션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임파워링 리더십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이 익숙하지 않은 팀장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우선 팀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든, 조금은 긴 시간, 뭐, 예를 들면 1인당 5분, 또는 1인당 15분, 또는 1인당 10분, 뭐, 이렇게 분위기를 보셔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원들 각자가, 충분히 그 시간 동안 말을 하도록, 그것도 강제하시면 안 돼요. 15분이라고 해서 꼭 15분을 말해라 그러면 안 되고요. 넉넉하게 시간을 주고, 그것도 한번 물어보면 좋겠죠, 팀원들한테. 네, 그리고 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람이 발언을 할 때에는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팀장님 절대 끼어드시면 안 되고 다른 팀원들도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주제를 놓고 한번 그렇게 말해보게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퍼실리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가족끼리 여름 휴가를 간다라는 회의를 할 때에도 가족 각자가 여름 휴가에 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10분간 시간을 줄 테니까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평소에 듣지 못한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팀장은 퍼실리테이션을 하려고 하지만 상임위원이 그런 거 필요 없다, 너는 팀장이 카리스마나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고 평가한다면 팀장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많은 전제가 깔려 있죠. 카리스마나 강력한 리더십이 더 성공적인 리더십일 거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가? 정말로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가 적정한 것인가? 이걸 우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전쟁을 치른다거나 정말 어떤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 위기, 소위 말하는, 우리가 평소 건강할 때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지만 호흡을 멈추면 평소에 전혀 하지 않는 인공호흡과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요즘의 구성원들과 일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 무언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끌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잘 던지고, 또 그분 팀원들이 말한 것을 잘 받아 적고 보드에 활용을 해서 기록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대화형, 그런 리더십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위에서 나의 상사가 그런 카리스마를 계속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실증적인 경험으로 결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로서 그들이 정말 커미트먼트를 갖고 인파워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 비로소 위에서도 내가 확실히 살던 시대와는 다르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증거로 결과로 또 사례로서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택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해나가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소신이 필요하겠죠. 위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데 내가 그 지지하지 않는 일과 않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면 그건 소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안 그런 경우라면 이제 가서 직언을 해야죠. 그런 리더십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라고 직언을 해서 그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는 뭐 요즘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은근히 책상 위에 올려놔 드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소위 직면해서 그와 그에게 직언을 해서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뭐 이런 방송을 듣게 한다거나 또는 책을 읽게 해서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가 실제 훌륭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서 그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 뭐 이런 정도의 어프로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급한 질문들은 다 소화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나왔나요? 네. 정리를 해주셨군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퍼실리테이션의 세계 팀장과 퍼실리테이션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또 이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난번에 리더였고 이번에 팀장님이었고 그래서 이제 임원과 퍼실리테이션 뭐 이걸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이렇게 시리즈가 이렇게 뭐랄까 유사해서 지루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다른 것, 뭐 철학과 퍼실리테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과 퍼실리테이션도 있고 교수님과 퍼실리테이션 뭐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이렇게 요청해 온 그런 주제들도 있어서 그 주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내일 또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